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M7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장중에는 상승 탄력을 크게 받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상호 관세에서 품목별 관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기조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걸 인식한 탓인지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이 엇갈리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상승한 종목 역시 종가 기준으로는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장중 4%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는 사실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는 개별적인 이슈가 들려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 대담통에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여러 이슈들 함께 4가지로 톱어보시죠. 먼저 지표부터 출발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는데요. 5년 정도를 예상했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년 단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18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나왔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이어서 여러 우려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과 미국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부터 베트남을 만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간밤 자동차에 대해서 일부 기업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언급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소식과 더불어서 EU 소식까지 다음 판통에서 브리핑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슈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연은의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실업에 대한 우려도 팬데믹 시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3월 소비자 기대 설문 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앞서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뛰어오른 바 있죠. 연은은 향후 1년 내 재정 상황과 신용 접근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도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맞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요 고역국이자 국경을 맞댄 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자국을 통한 중국 기업의 대미 우회 수출을 단속하는 등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담 이후 시 주석과 럼 서기장 측 양측은 공급망 강화, 철도 협력 관련 협정 등 수십 건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회사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슈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으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어제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상호 관세가 품목별 관세로 좀 바뀌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소식을 반도체를 필두로 전해드렸는데 간밤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이제 다음 타자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통상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고 상대방이 우리에 좀 협조적으로 나온다라는 스탠스가 보이면 이제 그 관세라는 카드를 다시 거두어가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꺼낼 카드는 관세 면제일까라는 예상이 들게 되는 이제 간밤 상황과 시장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내놨습니다. 앞서 기사처럼 전해드렸는데 백악관에서 한 기자가 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PC 말고도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회사를 돕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던 제조시설을 우리 쪽으로 들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라는 발언도 내놓았는데요. 어쩌면 어떤 것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관세 면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야 2주 정도가 흘렀는데요. 워낙 그 안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른 것 같죠. 2주 전에 발표됐던 자동차 관세, 약간 이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식도 한 가지 짚어볼까요? 중국은 이제 반미 결속에 대해서 시동을 조금 더 걸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봤을 때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고립되지 않고 누군가와 결속을 꾀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이제부터 동남아 3국에 대한 회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처음 만난 타자는 베트남이었는데요.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때렸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미국에 대한 관세 0%로 낮추겠다라고 말한 1등 국가이기도 하죠. 그만큼 중국 쪽에 협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쪽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화할 것인지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협력하는 방안의 MOU가 다수 체결되었다라는 소식 들어왔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유 소식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죠. 이유는 어떤 스탠스일까요? 일단 기다려봐 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두 가지 입장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는 EU 측과 미국의 상무장관이 협의를 통해서 이전에 EU 측에서 미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이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 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EU와 미국의 관계가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EU 측에서 미국에 나가는 협상팀에 제공하는 핸드폰이 모두 번호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번호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해봤을 때는 소위 깡통폰입니다. 기능이 거의 없고 그저 연락하는 수단, 통신하는 수단을 주로 하는 휴대폰인데요. 통상 EU 측에서 협상팀을 보낼 때, 중국에 보낼 때 이 번호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좀 털려도 나올 게 없는 핸드폰인 거죠. 그만큼 EU 측에서 미국을 못 믿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속되면서 미증시는 반등하긴 했지만 그 다음 날이 어떨지 모르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